787회 옥설타임즈 쇼 2024년 6월 15일 이놀리 1세대 붉은 악마 이론가 인드라 국대 3원칙 연준 블랙록 비들 성렬형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금투세 금리 전망 김금혁 마늘맛 스낵의 폴란드 여왕 키우기 돌아온 사나이 청계 천 이런 제목입니다. 인드라 9번 문화론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금투세 폐지 블랙록 비들 붉은 악마 1세대 이론가 인드라 국대 3원칙 마늘맛 스낵의 폴란드 여왕 키우기 돌아온 사나이 1960년 김금혁 5세대 케이팝 새마을 노래. 오늘은 지난 두 번과 달리 끊기지 않고 방송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끊기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이 3세번은 없잖아요. 네. 3세번으로 끊긴다면 인드라가 또 반성을 해야겠죠. 또 인드라가 뭘 또 오만하게 굴었나. 그러면서 국기본이 아닌 예수님에게 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강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참견하는 것은 그 신앙이 사이비 종교처럼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좌익 괴레파쇼 반쪽 정언처럼 타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관용입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되죠. 저는 제 신앙을 전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이자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에게 더 방점을 둔 신본주의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신의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한들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다나 무함마드나 모든 종교를 존중하기 사이비 종교가 아닌 한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있습니다. 인드라가 예수님은 신이라고만 단정 짓지 않고 신이자 인간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신인 동시에 인간이다. 동서고금 유일하게 신이자 인간인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하면 된다. 저는 예수님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덕 믿고 내 권세를 누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인드라가 야 천국 갈 만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보내주시겠지. 내가 천국 간다고 천국 가? 안 그래요? 전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인드라가 막 저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천국 보내면 어떡할 거야. 할 수 없죠. F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새마을 노래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새마을 노래 좋죠. 세네갈에서 말로만 새마을운동, 정치적으로 새마을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3세계에서 보편적인, 특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혁명이 새마을혁명이다.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220V 민주주의, 새마을운동, 자유자주정신.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칭송받아 마땅한 겁니다.
인드라는 자유좌파 중건이를 좋아하지만 중건이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가령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있었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 그 시절 대통령을 맡았다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그 시절의 대통령을 맡았다면, 과연 박정희 대통령의 역할을 아무리 국유본이 임명했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더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인드라는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님이 박정희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 얘기가 인드라 220V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왜? 인드라 생각하는 법치주의, 마키아벨리 군주론, 자유자주정신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한쪽으로는 너무 인의에 치우치고 한쪽은 너무 지나치게 법치에 치우치고 거기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단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대 개발 독재 시기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지, 오늘날에는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 유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다시 시대가 급변해서 위기의 상황이 되면, 세계가 위기가 되고 대한민국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면 다시금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를 요구할 수 있겠죠. 농사형 지도자가 아니라 선장형 지도자.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위기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드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220V 민주주의로 자유좌파와 자유우파 차이점을 분명하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건이 같은 경우는 1970년대 경제 부분에서 인정하지만 정치 부분 인정하지 못한다. 이게 자유좌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인정하는 것은 자유파시의 입장이고요. 인드라는 1970년대 정치와 경제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인드라도 자유파시였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를 인정해도 정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온건한 자유파시였거든요. 근데 인드라가 역사를 알면 알수록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느끼고, 과연 거기에 자신이 프로메테우스, 박정희 대통령 프로메테우스였죠. 자기의 심장을 불태우면서 그 그릇을 감당하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후대 역사가 어떻게 평가든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그런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셨다라는 게 인드라 입장입니다. 그런 점을 그 당대에서만 평가해야 되지, 그것을 고스란히 오늘날까지 이어와서 자위파시어들은 다시금 대한민국을 과거 박정희 대통령식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빠스집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드라가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소수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좌이파시쇼 지명이와 박정희 대통령 함부로 언급하지 마세요. 좌이파시쇼 지명이, 위파시쇼 죄국,
너 따위가 정치인으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가 순위 낮다는 거예요. 결선제 해야 됩니다. 조국 제국 따위를 임명한 국기본 귀족들에게, 국기본 귀족 선거팀 알파독에게 인도라는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물론 그 의지, 큰 그림을 인드라가 이해하지만 인드라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좌익파시오 지명이 은좀비 위파시오 제국은 그 일가는 모조리 다 감방에 보내야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실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익파시오 반정부당 반대부터 시작하세요. 말씀드리면서 김금혁 이 반쪽 일성 대학 출신인데 서울대학원 서울 출신과 결혼했네요. 이런 거 역사 교과서에 넣어야 되죠. 인민재판을 벌인 뒤에 무고한 서울대병원 환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쏴 죽인 북한, 이런 것들은 역사책에 기록돼야 되겠죠. 왜 기록되지 않을까요?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국기본이 가성비가 아직 2024년까지 아직까지 분단 체제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좌익 괴뢰파시오 반쪽 일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묻지도 않습니다. 일반화하지도 않죠. 그러나 2025년 가성비가 제로가 되는 2025부터는 이제 마이너스죠. 하나둘씩 밝혀질 것입니다. 물론 2025년 이전에도 반쪽 일성이 애비가 마약 팔던 악질 친일 분자였고, 그 집안이 대대적인 친일 집안이었다는 것, 악질 친일 집안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친일 가족들을 북한 좌익 괴뢰파시오 북한 내각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했다는 것. 김성주가 좌익 괴뢰파시오 반쪽 일성이 10대 때 부유한 재벌 망나니 같은 당대 반쪽 일성은 재벌 망나니였어요. 문좀비처럼 재벌 망나니가 동료 학생을 살해하고 도망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항해투쟁은 90% 이상 날조된 거라는 것. 진짜 김일성 장군은 일본 육사 출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미국 CIA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비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 얘기하는 찌라시야? 아니에요. 미국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10%도 지나지 않아요. 여전히 90%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밀 문건이 해제되고 있지 않아요.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당대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해서 소련도 아닙니다. 영국이에요. 영국이 일으켰어요. 영국 국원 귀족이, 당대 국원 황제가 한국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해방 축구에 CIA는 없었어요. CIA는
1948년에나 있었고요. 그 이전까지 남북한을 지배한 정보부는 영국 정보부였지 소련이나 미국 정보부가 아닙니다. 인드라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내 10년 동안 구번론을 정립한 이후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좌익 괴뢰파쇼, 우익 괴뢰파쇼 일본 운명의 똘마니 좌익 괴뢰파쇼들이 강조하는 것은 99% 날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음해 역시도 우익 괴뢰파쇼 일본 우익파쇼 혁명회가 만든 가짜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조갑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조갑제 때문에 이런 음해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날리면 무죄가 되어 조갑제를 먼저 처벌해야 됩니다. 인드라는 조갑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인드라는 좌익 파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것입니다. 인드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훼손한 대표적인 인물로 조갑제를 두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부터님 어서오세요. 여러분은 조선이나 오늘날 좌익 괴뢰파쇼 반쪽정은 조선 공통점이 자기네 민족들을 자자손손 노예로 부리는 쳐죽일 악질 반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은 최소한 명분으로라도 자기네 족속을 노예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명분만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노예화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흑인이 기독교를 흑인이 기독교를 믿었다면 그 흑인은 노예로 하면 안 되죠. 근데 흑인이 기독교를 믿었으면 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했다면 문제가 됐겠죠.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 점에서 인드라는 미국 대통령 제퍼슨을 좋아하지만 미국 대통령 제퍼슨이 흑인 여성과 사이에서 교배하고 그 아이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흑인 노예, 여성 노예와 그 자식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드라는 제퍼슨 민주주의에 대해서 인드라는 비판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퍼슨을 좋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퍼슨의 업적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해서 오늘날에도 좌익파쇼 반정미당, 우익파쇼 제국 따위와 같은 좌익파쇼들은 이런 더러운 핏줄을 타고난 듯 한반도인을 노예로 만들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선 따위를 해외 K-POP 팬들이 조선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보다 더 깊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제 2단계로 왔다고 생각해요. 1단계 인드라 생각에 서구인이, 인류가 일본에 대해서 1970년대부터 본격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본 애니메이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리트층이 아니라 대중문화를 통해서 저변에 확대된 것이 1970년대, 80년대예요. 지금 K-POP 덕분에, 한류 덕분에
지난 20년간이 1단계였다면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재패니메이션 덕분에 1970년대, 80년대에 일본을 이해하는 것이 1단계였다면 이제는 2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류 K-팝을 좋아했던 부모 세대가 그들이 티네이저 때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10년, 20년 돼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K-팝, 한류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화됩니다. 즉 일본 문화에 대해서 2세대 팬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지금 2020년대는 2세대 팬덤이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아이와 함께 내가 단순히 그전에 10대는 그냥 춤이 좋고 노래가 좋고 드라마가 좋으니까 어린 마음에 좋아했던 겁니다. 근데 자신이 부모가 됐어요. 이제는 아이들한테 설명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좋아했는가. 처음에 시작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깊이 이해해서 뭔가 드라마가 철학적으로 재밌어. 뭐 좋아서 K-팝이 음악성이 좋아서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한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신이 설명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마치 재패니메이션, 내가 왜 일본 만화를 좋아하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나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류, K-팝에 대한 이해가 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2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팬덤 2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K-팝 세대다. 전 그렇게 진단하겠습니다. 역사 이해가 깊어지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국뽕들을, 좌익파시 국뽕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조선이란 나라는, 일본도 약간 그런 걸 있겠지만 유래가 드물게 자신의 민족을 상당수를 노예화시키고 당대 노예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노예인 자는 자자손손 노예로 만들었던 아주 인권말살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좌익 베레파쇼 반쪽 일성, 반쪽 정일, 반쪽 정언이 앞지하는 북한 시민 대다수를 자자손손 노예로 만드는 파쇼 국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파쇼 국가를 용인하는 우리 파쇼 럼프와 좌익 파쇼 반쪽 미장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전제하고 김금혁 반쪽 일성대학 출신어인들은 존중하겠습니다. UN 안보리에서 참석한 것은 BTS가 UN에서 연설한 것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겠지만 인기는 없잖아, 김금혁이. 전제하고 하면 김금혁이 제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그러니까 반쪽 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김금혁의 의견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해서 반쪽 주의와 뽕요정의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드라는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인드라는 반쪽 주의를 내세운 게 반쪽 정은의 작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구변 귀족, 반쪽 정은이 머리에 든 게 없거든요.
위에서 구변 귀족의 지시받은 대로 하는 놈이 반쪽 정은입니다. 반쪽 정은이 반쪽 주회를 내세운 것은 위에서 지시받은 대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부 언론에서 반쪽 주회를 많이 선전해 준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는 부정적인가? 아니요, 긍정적입니다. 왜? 반쪽 주회가 집권하면 좋잖아요. 전 긍정적이에요. 자, 반쪽 정우는 무식한 애가 머리에 똥만 찬 놈이 20대 권력 잡아서 북한은 저렇게 더 망쳐놨잖아. 하면 반쪽 주회가 더 뭔가 기록을 깨야 되잖아. 예. 반쪽 정우는 20대 때 반쪽 정일이 돼지면서 정권 잡았다면 반쪽 주회는 딱 19세 18세 꽃다운 나이겠죠. 18 반쪽 주회가 되는 거죠. 18 반쪽 주회 때 권력을 잡는 겁니다. 반쪽 주회가 18 욕 안 했습니다. 18세에 반쪽 정원이 돼지는 바람에 권력을 잡습니다.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뽕여정을 장성택처럼 숙청해야죠. 그러한 숙청한 뒤에 반쪽주회가 일을 잘하는 겁니다. 물론 9번 귀족의 지도를 받아서죠. 9번 귀족이 임명했으니까. 인드라는 올해부터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좀 더 자유화되고 기를 바랐다는 얘기죠. 반쪽주의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쪽주의가 하루빨리 권력을 잡기를 인드라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인드라는 뽕여정 싫어하거든. 걔 맨날 뽕 먹고 헛질하는 꼴을 꼴보기가 싫어요. 그래 비해서 반쪽주의가 빨리 권력을 잡아야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덕군주 연산. 다른 대형물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현대인이 빙의한 연산이 법치주의로 개발 독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19세기 영국 부분 귀족식이며 흔히 영국 첩보부물, 그 다음에 리얼한 영국 영화, 셜록 홈즈 드라마 이런 걸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영국 구분 귀족상이 그려집니다. 딱 그거예요. 삼국지연이 조조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국지 정사의 조조와 삼국지 정의의 조조는 좀 다르죠. 참고하시고. 용의술이 흥미로운데 장록수 활용법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작가가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해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늘은 물론 이 작가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작가가 약간의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할지라도 이 작가는 다른 대역 작가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특이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늘은 다른 대형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잖아. 특히 조선 500년, 특히 광해군, 무슨 정조, 고종, 무슨 대원군 따위 쓰레기들을, 인간 쓰레기, 좌우익 파시스트 쓰레기들이 찬양하는 이런 허접스러운 놈들을 찬양하거나
또 이들은 똑같이 이토 히로부미, 아니 한국 대형물 보면요 99%가 다 이토 히로부미예요. 차라리 이토 히로부미라고 해. 광해군도 이토 히로부미, 대원군도 이토 히로부미, 고종도 이토 히로부미, 예? 연산군도 이토 히로부미. 알고 보면 다 이토 히로부미 차냐. 예? 그런 놈들이 다 백제빠, 고구려빠, 발해빠, 고조선빠, 이런 자위 파시오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 작가도 약간의 자위 파시오 물이 들어있어요. 예, 무슨 뭐 만주인이다 고구려 고려 후손? 예, 무슨 신라방?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점들은 인드라가 비판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냉철하게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볼만 합니다. 추천해요. 추천하지만 비판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악권인 대사가 원래 내가 뒤끝이 바다보다 넓다, 뒤끝이 넓다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할 수 있어요. 딱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인드라가 반쪽이라고 비판하지 않겠으나 노면을 비판하는 주요 근거 세 가지 중 하나가, 인드라가 노면을 비판하는 주요 근거 세 가지 중 하나가 노면 자살을 방지하고 찬양하면 부정부패한 자가 자살하면 무죄가 되고 찬양받고 혜택받는 것은 물론 그 후예들이 대우받는 조선 후기 썩어 빠진 열렴은 성략적 세계관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을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혹독하게 인드라는 노면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구 문제를 고려한다면 자살과 성폭력과 마약을 미화하는 좌익파쇼 반쪽미당을 반대해야 됩니다. 작은 데서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좌익파쇼 반쪽미당은 자살당, 성폭력당, 마약당입니다. 작은 데서 좌익파쇼 반쪽미당을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글쎄요. 네. 여러분들이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인드라 방송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인드라가 글 쓴 거 다 보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매번 똑같은 질문을 인드라한테 하시고 인드라는 매번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인드라는 마크스에 대해서, 마크시즘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 혁명 시대가 되면 필요하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인드라 기본 소득제로는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 위기의 산물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인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엄밀하게 얘기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전시, 아포칼립스 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해요. 과도기고 찰나에서만 가는, 그때는 나름대로 공산주의도 필요하고 사회주의도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 아포칼립스 상황이. 허나 권력자들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하죠? 평화의 시대가 오더라도 지금이 계속 위기이기를, 전쟁을 지속하려고 원하죠. 왜?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죠. 좌익 괴뢰파쇼 반쪽 정은처럼, 우익파쇼 푸딩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인드라는 초대교회 제자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의 공동체의식이 과연 진정한 예수님 뜻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었다 라고 봅니다. 그때는 필요했어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을
연장시키는 것은 자신의 살해 사욕을 위한 거죠.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당대 교황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기를 조장시키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뜻일까요? 그처럼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세기 때 공산주의는 몰라도, 역사적으로 검증한 실패한 공산주의는 몰라도 버트란트 러셀과 같은 자유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인들하는 긍정해왔습니다. 그것을 자유좌파라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들하는 자유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단 막스의 노동가치서는 이젠 쓰레기다.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검증됐다. 쓰레기. 그리고 인드라가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는 AI 시대의 기본숙제 관점에서 더 이상 막스의 비록 노동가치설이 쓸모가 없지만 학문적으로 폐기된 관점이지만 최저임금제 통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인들은 아직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된다면, 기본숙제가 시대가 된다면 인들아 분명히 몇백 번이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류는 최저임금제와 기본숙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날이 온다. 특권층인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인류를 위한 기본숙제냐, 이거를 선택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인들아는 최저임금제를 철폐하고 기본숙제를 채택해야 된다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제와 기본숙제를 둘 다 하면 세계가 망합니다. 기본숙제로 가야 됩니다. 최저임금제를 철폐해야 되는데 지금은 최저임금제를 철폐하면 안 되겠습니다. 실용적 가치, 실용적인 이유에서 노동가치설이 딱 하나 필요한 영역이 최저임금제밖에 없습니다. 막스의 그러한 노동가치설이라는 것은 중세의 농노제에 기반한 방식이고, 오늘날 지식노동이 압도적인 사회에서는 사실상 막스의 노동가치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미래를 위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드라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인드라 블로그에서 기본숙제론을 한번 공부하시고 인드라한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외 국뽕이 2세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일본에 대한 해외 국뽕은 이제 3세대죠. 한국과 같은 2세대가 아니라 이제 3세대로 접어서 일본 해외 국뽕들은 3세대로 접어들었다. 다시 말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이 함께하는 재패니메이션. 그래서 지금은 일본 해외 국뽕은 3세대로 접어들었다. 한국은 이제 2세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 일본의 2세대 해외 국뽕을 보면 딱 요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은 이거 딱 보면서 이거 너무 미화한 거 아니야? 일본 국뽕은 딱 2세대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 자유 파쇼 국뽕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2세대 특징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가요. 이런 식의 이제 이게 2세대 이제 마음이 됐어. 나이가 먹었어. 해외 국뽕이 한국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한국의 패션, 한국의 음식 문화 이런 것도 이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과거에 한국인들이 팝송 전문가면 막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인정하고 야 친구들 사이에서 야 뭐 대단한데. 오늘날에는 축구 전문가 그러면 다들 인정하잖아요. 야 해외 축구 해축 전문가 이러고. 지금 왜 해외에서는 한류 전문가, K-팝 전문가 하면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국 패션 전문가가 되겠다. 이게 2세대가 되는 거야. 2세대. 아시겠습니까? 한류 팬덤 2세대. 이런 거를 한국 정부가 해준다고? 인들아 얘기했죠. 한국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류에 대한 역사는 다 잘못된 환상이고 한류를 깎아내리려는 것입니다. 인들아 김대중 정부 좋아하지만 김대중 정부를 지지했고 김대중 정권에 정부를 탄생하는데 이익을 담당했던 사람이지만 김대중 정부 때 한류에 대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고 박쥐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오히려 마이너스요. 박쥐는 여자 따먹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런 건 할 줄 알았지 뭐. 지원아 미안해 박쥐. 너 따위가 국회의원이라는 게 한국 정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수준이 낮아. 한국 여러 부분 중에서 다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한국 정치 분야가 가장 후진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저는 좌익 파쇼 반쪽 미당형 다수당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무리 국이번 선거팀 알파독이 개입했더라도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반쪽 미당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하는 것을 부끄럽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 세상이 와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일본인들은 왜 밥을 먹을까? 이게 한중일의 기후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일반화의 오류, 스테레오타입을 경계한다면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령 도쿄는 북유럽인스럽고 오사카는 남유럽인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도쿄는 서울 사람 같고 오사카는 부산 사람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쿄와 오사카 대비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가설이 오사카성 도요토미 히데요시대 도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력해요. 제가 볼 때는 궁금한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쿄 오사카 사무라이와 상인 역사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식문화부터 사람들 성격까지 차이점 이건 극단화시킨 거고 도쿄 사는 사람들도 오사카스럽고 오사카 사람들 중에서도 도쿄스러운 것도 있죠. 혈액한 것 같아요. A형이 모두 A형 스타일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문화 역시도 절대성이 아닌 상대성입니다. 가령 같은 서울에 살아도 북서울인이 보기에 남서울인이 더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많으면서도 무뚝뚝하고 정이없고 재미없고 친구로 삼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서울인이 보기에 북서울인이 재미있고 정이 있지만 시끄럽고 매너가 없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잘난 척해서 친구로 삼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분류란 이미지일 뿐 개인 중심으로 보아야지 집단화시켜보면 언제나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혈액형처럼 A형이지만 A형 성격 분류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러하듯 도시와 시골 정서가 조금씩 다르고 이태리만 보더라도 북부와 남부 정서가 조금 다릅니다. 벨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북유럽이라도 노르웨이인과 스웨덴인과 핀란드인, 덴마크인이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며 국가 안에서도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제하고 인드라가 일본 관광을 고작 2번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한국인은 대체로 오래된 것보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이를 반영한 것이 한국 아파트인데 한국 아파트는 다른 나라 아파트와 달리 완전 새 것입니다. 반면 다른 나라 아파트는 건물만 주고 거의 모든 인테리어를 없는 채로 분양합니다. 그것도 한국인은 새 아파트 인테리어 다 뜯어 고쳐 리빌딩하는 게 한국인이 합니다. 이는 근대 이후 발생한 정통일까요? 빨리빨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가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것처럼 새 것을 좋아하는 건 역시 근대 이전부터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한국 역사를 보면 대체로 거부반이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인은 다른 여타 민족처럼 새 것보다 오랜 것을 선호합니다. 처음 일본에 가면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있다 보면 조금씩 차이를 느끼고 맙니다. 부동산 업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라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당장 싹 다 갈아엎을 재개발할 동네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런 기찻길역 오막살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집들을 보는데 한국에서 여전히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추억이 돼서 카페 인테리어에서나 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흔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한국만큼 자영업 전쟁이 치열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한국 복지 사회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소자영업자들은 인드라가 강조한 거죠. 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소자영업자들에게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건 있습니다. 마라도에서도 배달이 된다는 것이 그 상징일 것입니다. 그만큼 편의가 있습니다. 한국은 어디 가나 식당이 있고 편의점이 있습니다. 허나 일본만 가더라도 도로를 한참 가도 식당도 없고 편의점도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 가게를 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일본을 가며 굉장한 불편을 느낍니다. 당장 모레야 직성이 풀리는데 가게까지 가려면 한국 입장에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시간은 금입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견디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문하면 5분 내에 늦어도 10분 내에 나와야 합니다. 배달은 당일 직송 이틀입니다. 3일만 걸려도 아우성입니다. 근데 일본도 유럽에 비해서는 인도라고 보기에 빠른 편입니다. 단지 한국만 빠릅니다. 세 번째, 한국인은 빠르고 새 것에 유난합니다만 다양성 면에서는 취약합니다. 도시락만 봐도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기념품 가게에 가도 어떤 취향으로 다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뽐내는 기념품들도 가득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일본이 상품만큼은 유럽보다 더 다양성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몇 가지가 안됩니다. 그 모든 취향을 다 맞추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이 유럽인에 비해서 덜 개인화되었고 집단적이라고 하지만 한국인이 보기에는 일본인이 훨씬 더 개인화한 생활에 익숙한 듯이 보이고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좌익파시즘 집단주의 색채가 덜합니다. 인드라는 늘 염려입니다. 한국인의 좌익파시어 집단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지명구속 좌익파시어 반중이랑 반대 같은 작은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